조금 높았고요.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는 아니지요. 네. 그만큼 사전 투표율이 보편화되고 있다. 이 말은 어느 특정 정치 블록이나 특정 진영들이 사전 투표를 확실히 많이 해서 사전 투표는 누구 것, 어느 정당의 것이라는 등식은 점점 깨져가고 있다. 네. 이런 생각합니다. 지지의 결집과 강도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 민주당을 찍어서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심리가 예전 대선보다는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. 반면에 국힘 지지자들의 지지 강도 같은 건 상당히 높았습니다. 그 여론조사 수치의 격차보다는 조금 네. 실제 투개표 이제 6월 1일 본 투표까지 하고 나면 좀 좁혀들지 않을까. 전반적인 심리가 국힘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건 경기도 맞고요. 마저도. 네. 야.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앞섰던 것보다 경기 지역만 놓고 보면 많이 좁혀져 있다. 그런 왜 생각이 그러는 들어요. 거야? 그런 심리는 뭐야? 그거는 국힘이 특별히 뭘 잘했다라기보다는 네.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몇 번 비가 내렸는데 대책 없이 비를 맞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꽤 많이 젖어 있네 이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책 없이? 네, 대중들 사이에 퍼지는 그 전반적인 확산 심리. 민주당이 조금 잘 안 되네. 자중질환이야? 네. 그리고 수습하는 능력이 절 없어 보이네. 지금 저럴 땐가 하는 네. 그런 게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여기에 뭐 낙승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가 허위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확인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고 대체로 이와 유사한 재산 허위 신고를 하신 분들이 그 후보직 혹은 이제 당선되더라도 그 지위를 잃은 경우들이 많아서 네, 그렇죠. 아마 경기도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. 대선에 왜 패배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또 혁신 과제를 만들고 또 실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. 대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방선거이다 보니 대선에 대한 평가나 또 네. 혁신에 대한 과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측면이 실제로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끝나면 대선에 대한 결과와 지방선거 결과를 포함해서 평가하고 또 국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일종의 무한한 혁신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사실은 86 용태론 이 용어를 근원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네. 이게 소위 보수 언론이나 보수 진영이 민주당과 개혁 진영을 일종의 공격하는 언어의 표현입니다. 그렇군요. 그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소위 부자들이 그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 흐름들이 더 본질적 문제잖아요. 네. 그게 양극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86세대에게 바랬던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민주화도 빨리 이뤄라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. 그 기대를 이제 다 하지 못한 거 아니냐. 86세대가 정치를 하면서 네. 이런 것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는 소위 부의 불평등 분배 또 특권층의 여전한 특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네. 문제를 한편으로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수 진영이 써왔던 용어이죠. 뭐 두 번째다 그러는데 사실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라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2002년에 48%인데 그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과 다른 상황이 하나는 월드컵 중이었고요. 맞아요. 예. 2002년도. 네, 2002년 월드컵 중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전선거가 없었어요. 맞아요. 사전선거도 없고 월드컵 중에도 48%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전선거에서 20%. 역대 최고의 그 투표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거에서 그러면 본선거에서 한 30%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결과적으로. 이거는 역대 최저다. 그러면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지지자들 동원에 실패했다.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. 그렇죠.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약간 느슨해졌다. 애초에 비대위원 구성할 때부터 좀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은 좀 계속 들었어요. 그렇죠. 그게 이제
지금 계속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. 박지원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 앉혀서?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네. 거기 민주당에 저기 원래 있는 그 중견 정치인들이 네. 합의해서 앉은 걸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백업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죠. 이겨낼 수 소위 있어요? 이재명식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온 정치였단 말이죠. 네. 그러한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가, 이재명 의원이죠. 이제 이재명 의원은 첫 번째가 이제 당권 경쟁이 하나의 파고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공격의 핵심이 이재명 인성에 다 가 있어요. 누구를 뭐 푹 찔렀다, 어디에 뭐 구두 신고 올라갔다, 뭐 어쨌다 저쨌다, 뭐 누가 이제 뭐 욕하니까 가서 그거 불법입니다라고 쫓아가서 얘기했다, 이런 걸 전부 다 소위 과거에 DJ는 빨갱이다라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프레임, 인성, 네.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요. 이 부분을 네.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좀 두 가지 과제라고 봅니다. 민주당의 리더십, 그다음에 두 번째.